지금 이 순간 혹시 아침 식사로 달콤한 바나나를 드셨나요? 아니면 매일 아침 간단하게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가요? 잠시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아침 식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뇌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몇 분의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간편함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의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바나나는 원래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 전 단계로 진입하건 아닌지 기능 저하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하여 당뇨와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지 바나나 한 개를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결정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놓치시겠습니까? 이 정보는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김영애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단에도 신경을 썼죠. 특히 아침 식사로는 늘 바나나 2개와 우유 한 잔을 고수했습니다. 바나나가 뇌 건강에 좋고 활력도 준다고 해서 매일 먹었어요. 아침에 든든하고 소화도 잘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섰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했는데 당뇨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매일 먹던 바나나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박준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 경로당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며느리 얼굴을 순간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있었죠. 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주치의는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고 박 씨가 매일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시리얼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리얼에 든 정제 탄수화물과 바나나의 당분이 결합하면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건데. 박 씨는 식단 개선과 인지 훈련을 병행하며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60대 중반의 최은주 씨는 젊은 시절부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 조절이 쉽지 않아 늘 불안했죠. 어느 날 우연히 한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바나나를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그 다큐에서 말한 대로 다른 재료와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겁니다. 최 씨는 이후 꾸준히 해당 식단을 유지했고 현재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애 씨, 박준영 씨, 그리고 최은주 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었습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키거나 혹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흡수율이 매우 빠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거의 단순당에 가깝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무리를 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나나가 무조건 뇌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풍부하여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 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즉, 바나나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나나의 효능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나나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바나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현명한 섭취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를 섭취할 때 반드시 이것과 함께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나나의 빠른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여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나나를 아침에 이것과 함께 먹으면 당뇨와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솔루션. 그 놀라운 이것은 바로 견과류와 아보카도입니다. 아니, 바나나에 무슨 견과류나 아보카도냐고요?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조합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역시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즉, 바나나, 견과류, 아보카도의 조합은 마치 혈당과 뇌 건강을 위한 삼총사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섞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식품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덜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숙성될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약간 푸른빛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관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견과류는 한 줌 정도를 함께 섭취하세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 어떤 견과류든 좋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보카도는 슬라이스하여 바나나와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이 모든 재료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거나 잘게 잘라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은 혈당 관리는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금상첨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단백질 식품에 삶은 달걀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하여 당뇨와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덜 익은 바나나 선택. 둘째, 견과류 한 줌과 함께 섭취. 셋째, 아보카도 슬라이스 추가. 넷째, 필요하다면 요거트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조합. 이 네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이 무기가 실제로 당뇨와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바나나와 함께 먹을 견과류와 아보카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스토리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생명을 구하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